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공리주의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리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철학자들이 이를 발전시켰으며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공리주의란 무엇일까요?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적 윤리이론 중 하나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 즉 효용에 따라 결정하는 철학적 사상입니다. 쉽게 말해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즉 어떤 행동이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공리주의의 기원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있습니다. 먼저 제레미 벤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벤담은 공리주의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는 인간의 모든 행동이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본성에 기반한다고 보았습니다. 벤담은 쾌락 계산법을 개발하여 어떤 행동이 가져올 쾌락과 고통을 수량화하려 했어요. 즉, 특정 행동이 만들어내는 쾌락이 고통보다 크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벤담의 이론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모든 쾌락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과 위대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같은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를 발전시켜 쾌락에도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질적으로 더 우월한 쾌락이 존재하며 인간은 더 높은 수준의 정신적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밀은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며 단순히 다수의 행복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점에서 밀은 공리주의를 보다 인간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켰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는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사실 공리주의는 법, 경제, 윤리적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활용됩니다. 정부가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그 법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이죠. 의료윤리에서도 공리주의적 접근이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정된 의료자원을 배분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의 한 예입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도 공리주의적 원칙이 적용됩니다. 많은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소비자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면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기 때문에 공리주의적 접근이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는 것이죠. 또한 환경보호 정책에서도 공리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일부 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환경정책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리주의가 현대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공리주의적 사고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당을 정할 때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의 한 예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를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공리주의적 사고방식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공리주의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다수의 행복을 우선시하다 보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한 사회가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리주의는 종종 도덕적 딜레마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리주의를 적용할 때 단순히 숫자로 행복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볼까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적 이론으로 벤담과 밀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정책 결정, 의료 윤리, 기업, 경영, 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이 활용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공리주의적 사고방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공리주의에 대해 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리주의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의 삶에도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공리주의적 사고를 적용해보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철학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